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태어나 언어를 사용하기 전에 움직임으로 소통했어요. 누구에게 배우지 않아도 기분이 슬플 땐 어깨가 처지고 몸이 무거워지죠. 기분이 좋을 땐 몸이 한없이 가벼워지고 흔들흔들하게 돼요. 몸의 움직임으로 소통하고 즐거운 신체 경험을 통하여 긍정적인 나를 알아갈 수 있고 스스로를 탐색하는 과정을 통하여 현재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합니다. 무용동작 치료에서는 그런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보고 표현하고 표현을 받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말로 다 하지 못하는, 어쩌면 나 자신도 몰랐던 나 자신에 대해서 알고 표현해 볼 수 있도록 돕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호흡이 안정되고 얼굴 근육이 이완되어 표정이 펴지며 어깨가 편안하게 내려갑니다. 반면 불안하거나 긴장하면 손과 얼굴에 땀이 나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나의 감정이나 상태, 마음은 숨기고 싶지만 숨겨지지 않고 몸으로 모두 표현됩니다. 때로는 아닌 척하고 숨기고 싶지만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감정을 억누르다 보면 문제가 생기게 되죠. 억울하게 누구한테 혼이 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괜시리 바닥에 돌을 차다가 넘어지는 2차 부상을 입게 되는 경우도 그러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서 몸이 느끼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은 마음에 저장되고 또 마음에서 떠오르는 감정들은 몸으로 모두 표현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세가 어떤지 볼까요? 어떤 사람은 어깨를 움츠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네요. 이제 저를 따라 다 같이 온몸으로 기지개 한번 시원하게 펴볼까요? 네, 몸을 길게 쭉 늘려보는 거예요. 허리 척추가 쭉 곧게 펴지는 게 느껴지나요? 팔꿈치도 무릎도 충분히 퍼졌나요? 몸이 늘어나고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여기 있구나 하는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존재감이 충분하면 안정감도 얻게 되죠. 이번엔 양옆으로 팔을 뻗어보고 주변을 둘러볼까요? 몸을 적극적으로 써서 주변을 돌아보면 내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세심하게 살피게 되고 내가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것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또 주변의 위험한 것들로부터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대비할 수도 있어요. 야생의 동물들이 자신을 지키려고 할 때나 위험에 맞서려고 할 때의 자세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동물들은 이런 자세를 통해 내가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러한 능력은 우리 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했던 동작들을 통해 나의 힘을 느껴볼 수도 있고 자신감을 되찾을 수도 있게 돼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시나요? 우리가 살아있다면 자연스럽게 숨쉬기를 합니다. 모두 숨 잘 쉬고 계신가요? 숨을 쉰다는 것은 일상에서 알아차리지도 못할 정도로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이런 숨쉬기, 호흡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달리기를 할 때는 숨이 빨리 쉬고요. 천천히 걸을 때는 숨을 편안하게 쉬어요. 또 한숨을 쉴 때도 있고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행동을 할 때도 있죠. 이렇게 우리의 호흡은 나의 행동, 상태, 감정 등을 잘 나타내줍니다. 이러한 숨쉬기를 의식적으로 나의 몸에 집중해서 해볼 수 있는데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또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연스럽게 나의 몸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의 몸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의자나 바닥에 앉거나 혹은 서서 편안한 자세를 가져봅니다. 천천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몸이 어떠한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자연스럽게 나의 호흡에도 관심을 가져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숨이 쉬어지는 것에 집중을 해봅니다. 숨 쉬는 것을 좀 더 몸으로 느껴보겠습니다. 양손을 모아 가슴 위에 올려놓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호흡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좀 전에 양손을 가슴에 얹어서 호흡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우리가 스스로 앉는 것처럼 양손을 팔에 가져다 놓습니다.
이렇게 양손으로 나를 안아주면 나의 신체 경계가 느껴지면서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몸에 이루어지는 호흡에 집중을 하면 내가 살아서 숨쉬고 있음을 느낄 수 있고 편안함과 안정감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나만의 공간은 필요합니다. 내 공간은 상황과 환경, 대상에 따라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합니다. 이 공간에 누군가 들어오려고 한다면 나에게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공간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 역시도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나만의 공간은 나를, 상대를,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그렇다면 내 공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내 공간은 나를 중심으로 앞, 위, 뒤, 양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발은 움직이지 않고 나의 몸을 잘 지지해 주도록 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발을 움직이게 되면 나의 공간이 변화하기 때문에 공간을 확인할 때는 자리에 가만히 서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내 공간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렇지만 내 공간에 누군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단호하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내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나만의 공간을 인식하고 안전한 공간 사용 방법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그들만의 공간이 있고 안전하게 지켜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움직임 놀이를 통해서도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말로 듣고 배우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몸으로 경험한다는 것은 그것을 경험했을 때의 감각, 정서, 생각, 주변의 상황, 또 같이 했던 사람들과의 관계 등이 함께 몸에 저장되고 기억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죠. 이렇게 몸으로 다양한 놀이를 즐겁게 했던 경험들은 나에게 많은 정보들을 주고 이것은 이후에 사회 적응이나 사람들, 친구들과의 관계를 맺는데 중요한 자원으로 사용됩니다. 무용동작 치료 시간에 사용하는 물건 중 하나인 매직 도넛입니다. 먼저 어떤 형태인지, 느낌은 어떤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에게 기분 좋은 것인지, 편안함을 주는지, 즐거움을 주는지, 안전한 것인지 등을 살펴볼 수 있고요. 이러한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다면 우리는 낯선 상황 속에서도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의 원 모양을 만들어 놀이를 이어갑니다. 이 원이 잘 유지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해주고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보기도 하고 함께 빙글빙글 돌아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은 부드럽고 탄력성이 있는 천을 통해 나의 피부와 근육으로 느껴집니다. 또한 하나의 원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은 소속감과 연결감을 갖게 하고 낯선 환경에도 불구하고 안정감을 갖게 해줍니다. 서로가 필요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고 나면 더 새롭고 도전적이고 즐거운 놀이로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힘을 합하여 원 모양을 유지하면서 위치 바꾸기, 파트너와 자리 바꾸기, 눈치 게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안전한 규칙 안에서 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조절하고 균형을 가지며 조율하게 됩니다. 이러한 놀이를 통해 서로에 대한 신뢰적 관계를 만들 수 있고 상황과 환경, 사람들에 대한 유연성을 기를 수 있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말이 아닌 몸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